안녕하십니까, 조영창입니다. 순천시 조곡동 철도관사에서 사남 사녀 중 막내로 1952년 2월 2일 태어났습니다. 순천중앙문학교와 순천중학교, 순천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순천에서 18년, 서울에서 8년, 부천에서 18년 살다가 30년 전에 청주로 이전하여 현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94 한라비발디에 부인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전자기술주를 198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부천에서 9년, 진천에서 10년, 청주 오창에서 19년 차로 합계 37년 차 경영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철도 기술직 공무원 아버님 덕분에 만 13세부터 전자회로 제작을 아버님이 만들어준 납땜인두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사용하던 불에 달궈서 하는 납땜인두나 그쪽으로 빠지게 한 전파과학 창간호는 사진에 첨부되게 되고요. 이 책은 진공관과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서 전자공학 분야로 이제 빠지게 만들었는데, 순천중앙문학교 시절에는 학교에서 멀리 광주에서 열리는 씨앗 이름 알아맞추는 경연대회를 참가시켜 줄 정도고, 국민학교 시절부터 납땜질을 하여 시작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그때 순천 라디오 방송국에 생겼는데 이어폰 광성 라디오를 만들어 선생님들께서도 휴식 시간에 듣곤 하셨고, 중학 시절에는 순천시 발전위원장이셨던 과학 선생님이 비닐하우스 냉해를 막기 위해 저온 경보기를 만들게 하였고, 사진을 전문으로 하시는 이석기 선생님께 확대기 사용 시 일정한 밝기를 위하여 타이머를 만들어 드렸는데 30년 후에 인사드리러 찾아뵀을 때 아직도 그 타이머를 잘 쓰고 있다고 하셔서 놀랍고 기뻤습니다. 그 선생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좋아하시는 술을 발렌타인 30년 산으로 제사상에 올려드렸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때 건립된 순천 방송국에 찾아가 국장님께 방송 장비 구경하고 싶다고 했더니 보게 해주셨는데, 장비 뒤로 가서 문을 열고 자세히 보는 통에 장비가 꺼져 방송이 중단되었는데, 국장님은 장비들의 뒷문을 열면 자동으로 꺼져버린다고 설명하면서도 혼내시지 않았는데, 그런 분 덕분에 제가 이 분야 일을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고등학교 시절에는 강주에서 열리는 FIC 주최 전자회로 강연도 보내주셨고, 서울에서 열리는 FIC 1회 전국 라디오 조립 경연대회에 2회까지 공업선생님과 함께 참가시켜 주셨고, 대학교 1학년 때 일반인으로 FIC 3회 전국 앰프 조립 경연대회에서 국립과학관장상을 받게 되었는데, 1999년도에 장영실상을 받고 정통부 장관님이 오른쪽에 앉았고 왼편에 국립과학관장님이 왼쪽에 앉아 오찬을 하게 되어 그때의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선생님들과 동창들의 집에 라디오 앰프, 그때는 전축이라고 하였는데 많이도 만들었었고, 라디오는 아마도 200대 정도 수작업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순천시 장대다리 옆에 종음사라는 전파사에서 트랜지스터가 출시되는 통에 박종섭 사장님이 수리를 못하겠다고 해서 전자제품 수리 일을 6년 정도 하다가 서울로 대학 진학을 하여 순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2년을 마치고 입대하여 6주 훈련을 마치고 나이키 미사일 정비병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데, 대학에서 동일한 과목의 수업을 받게 되는데 저에게는 너무 쉬워 항상 졸게 되는데, 처음 성적표가 나오고부터는 그 미국 교육받은 교관님께서 너는 자도 좋다고 하여 죄송했는데도 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이트 교육을 가서도 저에게는 너무 쉬운 내용이어서 교관님이 사시의 부품을 물어보기 전에 손가락이 가는 대로 동작 설명과 부품에 대한 설명을 자동적으로 해버리게 되니 저에게는 묻지 않게 되고, 그런 이상한 상태로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 도착한 본부중대에서 저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그 산에는 산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한밤중에 불타고 있는 산으로 자동차가 막 기어 올라가는 차를 타고 레이더 지역에 도착하여 신고하고 취침 후에 한밤중에 레이더 장비실에 들어가니 산불을 일으킨 원인의 장비를 보게 되어 단자가 녹아버린
오히려 엉겨 붙은 것을 톱으로 잘라내고 장비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취침하여 다음날 수리한 보고를 했더니 깜짝 놀라고 그때부터 장비가 고장나면 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영해 거주자가 절반인 부대에서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미사일 장비기에 고장이 잦은데 고장나면 비상상태인데 제가 다 퇴근하라고 하면 다 퇴근하고 통제대장님만 안절부절 하시며 빨리 저녁 먹고 올라가서 수리한다고 하면 저만 따라다니는데 30여 분 정도 수리를 마치고 감시 업무 들어가라고 하고 내음반으로 내려와 지침하면 다음날 영해 거주자 중에 가장 좋은 도시락은 내게 주시는 식이고 영해 거주자들의 숙소에 TV건 오디오건 모두 제가 수리하거나 설치하게 되기에 그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집에 초청해서 같이 먹고 지내게 되어 대대 감사관님들도 사정을 알고는 모두 내게 이름하고 항상 최고점을 주고 돌아가는 시기여서 병으로는 이상한 군대 생활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미사일 정비는 1단계 정비만 자대에서 하고 2단계, 3단계는 후송을 보내야 하는데 2, 3단계 정비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단계건 3단계건 그냥 제가 수리해 버리는데 어떤 고장이든 제가 모두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장비는 잘 만들어져 있었다고 봅니다. 제대하려고 개구리복 받고 내일 대대로 가려고 하는데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벌어지면서 개구리복 반납하고 딱 한 달 뒤에 포대장님의 환송 파티를 남해대교에서 받고 대대로 가서 바로 다음날 참여했습니다만 그때 시절에는 일주일 새마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저희 때는 상병으로 제대하는 마지막 병 시절인데 당연히 병장 TO가 하나 내려와도 저에게 주려는데 인사계가 2,000원 내라고 해서 못 준다고 했더니 다음 사람에게 주는 일이 벌어져 마지막까지 상병으로 월급은 1,780원까지 받다가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 1월 제대 후에 복학하여 전자공학과를 다시 들어가니 저를 너무 좋아하고 회사 차리라고 돈 대준다는 교수님은 일본으로 가시고 반목이 심한 교수님이 학과장이어서 좀 괴로운 대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전체 학생들의 실험 기판들을 직접 다 만들고 실험 과목은 전부 제가 가르쳐야 하는데 그 과목의 학점을 시학점을 받게 되는데 조교도 미안한지 교수님께 항의해서 비로 수정받았지만 이런 식은 대학원 진학에서도 더 심해 결국 그 시절에 다니면 다 따는 석사를 3년이나 다니면서도 석사학위를 못 받고 결국 학사학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학교 교육방송국 시험을 치고 면접 때 못 갔는데 뒤에 찾아가 보니까 그 시절 MBC 방송국 선배께서 면접도 안 보고 왜 왔냐고 해서 돌아가라고 했더니 옆에서 기술부장님이 필기시험은 만점을 받았다고 하니까 최철한 선배님이 다시 불러 잘 해보라고 해서 입국에서 그곳 방송시 설비의 수리부터 교내 음악 방송을 스테레오 방송이 가능하도록 라인을 설치하여 교내 벤치에서 스테레오로 음악 감상을 하게 하였죠. 학교 축제 때는 전자전시회를 구상하여서 그 시절에 입구에서 컵을 내밀면 주스 한 잔을 자동으로 따라주게 하고 남녀가 오면 악수를 하면 하트표가 다 만들어지게 LED가 표시되게 하고 전등을 정전식으로 터치로 켜고 끄게 하고 대형 LED 전광판 시계를 전시하는 등 그 시절에 보기 힘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전자회로를 이용한 작품을 전시하느라고 학교에서 2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하여서 임철순 총장님과 남도구 총리께서 테이프 끊고 시작했는데 재미있었는지 다음날 총장님은 혼자서 공대 건물에 한 번도 오시지 않았던 분이 혼자 다시 방문해서 작품을 하나하나 다시 보시고 축하 금일봉으로 100만 원을 주셔서 교수님과 학생들은 파티를 2번이나 할 수 있었으며 저에게도 교수님이 20만 원을 주셔서 과회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은 짜장면 가격이 20원 정도였거든요. 중앙대학교 입학 시험에 다른 과목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도 물리 과목은 만점이었을 겁니다.
서머스쿨, 인터스쿨 학사 경고를 받기도 하였지만 4학년 때는 장학금을 받아라는 말도 듣고 학사 경고를 받던 동일한 여러 과목을 군대에서 같은 과목인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고주파공학 등등 교육을 받을 때는 예습 복습 없이 항상 만점에 가깝게 받아 항상 1등이었으나 세상은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왜 그런 것 같냐는 이제 충남대 홍성용 교수 질문에 우리 대학은 공식을 암기해야만 하는 시험이고 그곳 시험은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답했더니 다른 말이 없었는데 국민학교 시절 빼고는 중고대 시절에 각 학과 노트가 없이 공부했기 때문에 노트 검사는 무조건 감점이고 암기는 않고 이해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1977년 11월 대한전선 음향개발부에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시절은 대기업 개발부는 공고를 나온 분들이 잡고 있어서 우리 동기생들은 왕따를 당하기 쉬워 일부 퇴직하고 다른 회사나 공기업으로 이직하는 일이 많았으나 어렸을 때부터 하던 일이어서 저는 처음부터 제품 개발 모델을 받아 진행하였고 그 고참들은 새로운 디지털 회로에 대해서 저에게 자주 묻고 답해주고 하다 보니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회사 내에 자동화 기기들을 만들어 포상을 받고 제가 개발한 제품들이 문제없이 팔리는 것을 보면 행복한 직장 생활이었는데 윗 상관이 계열회사로 가시면서 저를 불러주셔서 광진전자로 가서 광통신 장치를 개발하여 만들어진 제품이 최초로 구로와 해아 전화국 사이를 연결되는 감격적인 일을 맡기도 했었죠. 좋아하시는 ông 교수님도 싫어하시던 김 교수님도 직장생활 때 찾아뵙기도 하고 장례식에도 찾아뵈었고 그 시절에 회사에서는 관심 없는 12기가 때 통신위성 수신기를 외부 회사에 개발해주고 있어 대우통신 우리 회사의 개발 품위로 올렸지만은 좌절되었는데 그 대우통신에서 제가 외부에 개발해준 회사의 수신기를 사서 수출하려고 영업을 시도하는 걸 보고 기분이 언짢아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올리고 사장님께 그 건을 말하니까 만류를 하지만은 뿌리치고 에이스 전자기술연구소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스 과학연구소, 모형연구소는 저희 에이스 전자기술연구소의 이름을 장명을 해주신 분이 사장님이셨는데 15년 가까이 서울국립과학관, 부산학생과학관, 천호동 어린이대공원, 대전국립과학관 여러 전시회 등에 많은 작품을 출시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험하게 다뤄도 출시된 제품에 하자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소의 개발 용역을 많이 했었고 그 중에 무궁화 이송용 통신 모뎀을 개발하였고 한국통신에서 목동 CATV 데모 시스템 구현 시 국산으로는 우리 모뎀이 구축되었으며 전자통신에 개발해준 제품들은 최소 5년에서 10년 후에 상용화되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한국통신용 CATV 전체 시스템을 국산 개발하여 대한전선을 통해서 최초로 규격 통과하기도 했으며 포항공대 입자가속기 시스템 구축 시 입자 센서를 개발해 납품했는데 특성이 좋아 전체 컨트롤 시스템을 납품하라고 하여 국내 최초이고 세계 세 번째 성공 사례를 제작하여 납품하는데 입자 가속기 시대를 여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무선 장치들은 고주파 필터로 덩치가 아주 큰 캐비티 필터라는 걸 사용해 왔습니다. 무겁기도 엄청 무겁고 큰 건데 손바닥만한 프로그램업을 필터로 대체하게 개발하여서
그 모두 사용하게 되기도 했는데, 초기에 그 필터는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필터 전문업체인 엘리스라에 납품하여 50세트 납품했는데 받아서 측정해보고 엑설런트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그 모두 카피해서 모두 사용하는 바람에 국내건 해외건 판로가 없어졌습니다. 특허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통신 시대로 와서 SKT에서 광중계기에 필요한 연 1,340만 원씩 지불하는 광파이버 한 가닥 가격을 3가닥씩 사용하는 것을 2가닥으로 줄여달라고 해서 파장과 무관하게 한 솔로에 한 가닥으로 만들어서 데모해서 보여주니까 예전 가격으로 납품을 해라 그래서 그냥 돌아왔다가 그 분야 잘하고 있는 KMW 사장 김대영 씨가 우리 주문 잘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줬더니 잘 팔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기지국 감시 장치하고 이 광선로 다중화 장치로 에이스전자는 아주 호 경기를 이제 맡게 된 거고, 특허를 취득했고, 그런 통에 제1의 그 기술로 제1의 중소기업 기술대전에 최우수상을 받아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되었으며, 장영실상도 받고, 훈장상시는 15년 업력 중에 4개월이 모자라서 포장으로 받았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핸드폰 CDMA 기지국 장치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시스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 중단을 하였는데, 이때 이동통신에서 전자통신연구소에 서비스 중단 없이 점검을 할 수 없냐는 문의에 CDMA는 출력이 흔들리는 신호라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제가 그 장치를 그것도 원격으로 서울 본부에서 전국의 기지국을 한자리에서 모두 점검할 수 있게 만들어 현대전자를 통해서 독점 판매를 시작하여 회사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당시 대통령께서 현대전자를 문 닫게 하여 판매망이 없어졌습니다. 현대전자는 일본 알프스에서 수입하던 CDMA 송수신 모듈이 러시아 수출에 크레임이 걸려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산 개발을 요청해서 개발을 성공하는데, 그 시절 생산 시 그 모듈 조정 포인트가 13군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완전 무조정으로 성공하여서 핸드폰의 무조정 생산에 시발점이 된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많은 때는 한 달에 15만 대까지 현대전자에 생산 납품하기까지 하게 되었었습니다. 현대전자의 폐쇄 이후에 회사가 어려워져 있는데, SKT에서 IMT2000 기지국 본체를 개발하라고 하여 1년 이상 노력하여 개발을 완료하니까 빨리 기지국 본체 400 시스템을 납품하라고 통보를 받고 급히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다음 대통령이 최 회장님을 구속하는 바람에 SKT는 IMT 사업을 접어버리고 통신도 덩달아 포기하여 한국에서 IMT2000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에이스전자 기술은 개발품과 차제들을 모두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통해 더 어려워진 회사는 아예 업종을 바꿔서 전원용 반도체 4종 개발을 내세워서 외부 투자를 진행하였는데, 골드만삭스에서 1,000만 불을 투자하여 지회로 개발을 시작하였고, 성공 후에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계약을 했지만, 다른 모든 일을 중지하기로 하여 개발에 전념하여 6년 후에 개발에 성공하였고, 그 사이에 골드만삭스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투자회사를 철수하여 약속된 후속 투자는 없어지고, 회사는 6년간 매출이 제로이어서 임금이 밀리니 모든 회사 활동이 좀비같이 되어버려 사옥을 처분하고 외채와 밀린 임금을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려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상태가 돼버려서 관두는 직원들을 만류도 못하고 영업이 부실한 회사 상태로 지내왔었습니다. 리튬 배터리의 화재가 이슈가 되는 것을 보고 근본적으로 배터리 과열이나 화재를 억제할 수 있는 화재 위험 예측 기술을 정립하여 한국의 PCT로 특허 출원하고 미국과 EU에 특허를 출원하여 며칠 전에 미국도 등록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사용해서 사금을 추출하던 국내 광산과 선진국들이 환경오염 이유로 규제에 들어가서 여러 광산들이 넘어지기 시작해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로 건식으로 기금속이나 주요 광물을 전기만을 사용하는 자동 선별 장치를 개발을 시작하여 자동 선별이 되는 것을 진행 중에 엑스레이 분석건으로 확인했는데 동업회사가 부도가 나서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배터리 화재는 근본적으로 배터리에 센서를 다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티별로 그 센서의 온도는 실제 배터리 온도보다 지연된 상태로 받게 됩니다. 그것을 지연 없이 예측이 되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모든 자동차들은 디스크 브레이크로 열로 잃어버리는 에너지를 전부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중으로 정지 때 해소하고 출발 때 사용하는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이제 저의 나이도 72세를 넘기게 되어 계속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여력 있을 때 기술을 넘겨야 하는 통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정통부, 산자부, 중기부, 직영부 등 장관님들 외의 표창은 무수한데 2000년 정도를 결정으로 되어 있어 다시 도전하는 중입니다. 학사 출신으로 키스텝에 선정한 전기 전자 부문에 우리나라 13인 중에 뽑혀 3번씩 3년씩 국가기술개발 진행 전반 평가자로 일했던 것은 다른 모든 분야 박사학위 분들인데 이해할 수 없는 행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부천대로 출발해서 충북대에서 기술을 빨리 전달하려면 강의가 해야 좋을 것 같아서 대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에게는 학점이 중요하지 기술력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강의는 중단하고 필요한 업체와 대학 특강만 하기로 했습니다. 생애에 제일 안타까웠던 일은 골드만삭스는 투자회사를 철수하고 지분만 가지고 있어 새로 투자하겠다는 중국 업체 총재가 투자를 진행하게 되어 골드만삭스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 가까운 분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골드만삭스 지분을 정리했는데 진행 중에 중국인 총재가 갑자기 납품업체에 뇌물수수로 잡혀가는 통에 중단되어서 그 통해 회사는 더 어려워졌고 투자해진 가까운 분들에게 죄송하게 되었는데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금까지 도움받은 것으로 잊고 있는 거니까 맘 편히 하시라고 해서 고마워서 어떻게라도 지금 회사를 살리려고 365일 출근하면서 추석 설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버티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바란스가 잡혀 의욕적으로 일을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까운 분들은 자기 일이 잘 안 풀리면 가지고 와서 금방 풀어주게 되는 일이 많았고 정부 지원 과제를 받은 회사가 마무리를 못해 찾아오면 급히 풀어주는 영역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50% 정도 배당을 할 정도로 좋았으나 어려울 때는 일이 없어 임금 지불을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진천에서의 생활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청주가 집인데도 출퇴근이 아까워 월요일 출근해서 토요일 퇴근하는 식으로 근무하였고 오창부터는 365일 출근하는 것으로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80여 건의 크고 작은 개발을 했었지만 항상 주변 것을 흉내내며 따르지 않고 새로운 기법을 넣어 혁신적으로 해왔고 개발을 원하는 사람의 기능에 플러스 생각지 못한 내용까지 들어가게끔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도 항상 서치를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100여 건 이상 출원해서 충돌되어 포기한 경우는 한 건으로 일본에서 저와 사고가 매우 유사한 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있기까지는 존경하는 초중고 선생님들 덕분이고 주위 분들 도움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같은 일을 하고 싶지만 대학이나 국가연구원에서 동일한 일을 했다면 효율이 좀 더 높았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영향을 받았기에 아들이나 딸에게도 그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섭섭한 일이 되었지만 각각 그 나름대로 딸은 그래도 패션계에서 우리나라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 아들은 그런 유명세는 없지만 게임 회사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잘 보내는 것 같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에 빠져서 내자와 자녀에게 부족했던 것들도 서운한 일이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아직 남은 시간은 못다한 일을 계속 하다가 일도 못하게 되면 즉시 저승으로 갔으면 합니다. 사후에는 후손들에게 짐이 전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저를 아시는 분들께 나쁜 기억이 없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후계자를 찾아 제대한 기술 전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얘들아, 내가 전에 2000년 시절에 잘 나가던 그 경우를 지금 다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다오.